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 기도원발 29명 등 경남에 모두 43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기도원은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경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잇따라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에 AI가 발생한 건 3년 6개월 만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오늘 새해 첫 임시회를 엽니다. 의장단 선거 갈등이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해 경남 지자체 역점 시책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양산과 거창입니다. 진주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국제기도원발 확진 환자 29명이 무더기로 신규 확진됐고 기존 확진 환자 가운데 5명도 기도원과 관련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해당 기도원은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진 환자 34명이 집단 발생한 진주 국제기도원입니다. 폐쇄 조치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렸고 방역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기도원 주변을 분주히 오갑니다. 계속 이제 확진이 나왔으니까 지금 몇 분이 계신 건 모르고 우리는 지시대로 이송만 해주니까. 남양주와 부산 확진자가 지난 3일 이 기도원을 방문한 것이 확인돼 방문자 60여 명을 검사한 결과 29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그동안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던 진주 20대 남성 등 5명도 해당 기도원을 직접 방문했거나 2차 감염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 기도원이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행정지도와 경고, 과태료 처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진주시는 지난 5일 강제 해산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기도원을 다녀간 180명에 대해 확인 중이지만 절반 이상이 연락 두절이나 검사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락 두절, 휴대폰 전원 차단 등 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등록 종교시설인데다 일부는 숙식까지 하며 밀접 생활하는 등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방문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진주 국제기도원과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오늘부터 진주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그 이후에 확진이 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피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창원과 거제, 양산, 김해에서도 교회나 직장과 관련해 확진 환자와 접촉한 1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진주와 거창의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청정 지역이었던 경남에 AI가 발생한 건 3년 6개월 만인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거창의 한 오리 농장. 사람과 차량 출입이 통제됐고 소독 차량만 분주히 오갑니다. 농장 한쪽엔 살처분 처리용 탱크가 묻혔고 잔존물은 태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진주의 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2017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농가에서 3km 이내 진주 27농가, 거창 111농가의 가금류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10km 이내 농장의 가금류는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주와 거창의 해당 농장은 같은 계열사 소속 농장입니다. 동일한 사료 차량이 지난달 26일과 28일, 지난 5일과 6일 진주와 거창의 해당 농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료 차량에 대해서 혹은 사료 회사에 대해서 어떤 검사까지는 해봐야 알기 때문에 100% 사료 차량에 의해서 전염이 됐다라고 말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병원성 AI는 경남 2곳을 포함해 전국 8개도 51개 농장에서 발생했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AI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독과 예찰, 이동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해를 넘긴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갈등, 이번에는 풀릴 수 있을까요? 경남도의회가 오늘 새해 첫 임시회를 여는데 이미 상정돼 있는 의장 불신임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통과시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과 6월 김하용 장규석 의원은 장종화 의원에게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100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두 의원은 친분 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돈을 받았다 돌려준 장종화 의원은 단순 축하의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경찰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지 2달이 지났는데 기소 여부가 관건입니다. 산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은 무슨 이래도 도와주고 저래도 도와주고 이래 하는 어떤 그런 쪽인데 아무튼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범위 내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게 의장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은 사항이었다면 그런 동물들을 저한테 건넸을까? 김 의장과 장 부의장, 국민의힘 의원 21명은 지난해 8월과 9월 본회의장 몸싸움을 이유로 민주당 원내대표 등 7명의 의원을 특수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김 의장 등은 사퇴 해결을 위해 지난 8일 고소를 취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불신임 안건 처리를 앞둔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또 이해하고 또 도민을 보고 가야 될 어떤 시점에 이걸 가지고 계속 이게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정치적으로 고소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 고소를 취하는, 그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직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도의 전략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 규칙 위반과 독단적 의사 진행을 이유로 상정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에 민주당 의원 31명 전원이 기명 서명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29명 이상이 찬성에 통과하면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해야 하고 민주당에서 3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자중질환에 의한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경남 도의회.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가 사태 수습의 전기가 될지 재갈등의 불씨가 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길게 이어졌던 맹추위가 오늘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어제 1, 2도선을 보였던 낮 기온이 오늘은 4에서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오늘 아침에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 많아서 매우 춥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 진주는 영하 8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창원 5도, 진주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지역에 발효됐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는데요. 항상 작은 불씨라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지만 경남 서부 내륙은 구름 많겠습니다. 이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은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8도, 함안 영하 10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5도, 양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0도, 산청 영하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4도, 합천은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해 도내 각 시군의 역점 시책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인구 36만의 도시 양산시가 50만 자족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양산 청년몰. 이곳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39살 박호정 씨는 양산시로부터 2년 동안 가게 임대료를 지원받고 창업 컨설팅도 무료로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렇게 창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이곳 양산 남부시장에 문을 연 청년몰은 현재 18명의 청년 대표들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에 집중했던 양산시가 올해부터 5년 동안 20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정책을 대폭 확대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일자리 체험 사업도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이 자기들이 내어놓는 목소리를 누군가가 받아준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양산에 대한 충분한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겠느냐. 청년을 가장 중심에 놓고 저희들이 정책을 펴볼 그런 생각입니다. 관건은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양산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요. 아무쪼록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 유치가 돼서 다양한 청년 정책의 성공을 위해 효과적인 홍보와 함께 정책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이어서 거창군입니다. 거창군은 글로벌 승강기 도시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승강기 관련 대기업을 유치해 명실상부한 승강기 산업 중심 도시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신동식 기자입니다. 거창 승강기밸리. 승강기 안전 기술원이 들어서고 승강기 업체들이 한데 모이면서 기술 개발과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올해 승강기 앵커 기업과 승강기 인재 개발원을 유치하고 재난안전 기반 차세대 승강기 개발에 나서 승강기 허브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승강기 우리 이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진 또 화재를 대비한 이 스마트 승강기 산업 이런 데 이제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경상남도와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뒤늦게 승강기 산업에 뛰어든 충주시와 충청북도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경남도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 협력 체계를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한다면은 머지않아서 아마 굉장히 좋은 경남의 큰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창에 있는 전국 유일의 승강기 대학과 설립이 추진 중인 승강기 마이스터고와의 산학연관 연계 강화도 필수입니다. 이게 관심 밖의 분야다 보니까 전혀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승강기 산업 전반에 관한 어떤 인식의 제고가 좀 필요하고 또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하다. 조선과 기계, 항공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승강기 산업이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서북부 지역 주력 산업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서부 지역 대입 진학 지원을 위해 서부 대입정보센터를 올 상반기 중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 예술교육원에 마련될 서부 대입정보센터는 방문과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고 농어촌 전형 중심의 심층 진학 상담실도 운영합니다. 진주 이장과 통장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진주시에 기관 경고하고 공무원 3명을 중징계하란 경상남도의 감찰 결과에 대해 진주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진주시는 경상남도 공무원의 단체 여행 자제 권고 기간이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인데 이 통장 제주 연수는 11월 16일부터 진행해 지침 위반이 아니며 여행 자제도 권고였지 금지가 아니라며 재심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수 도지사는 도의 연수 자제 방침은 기간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며 기간이 지나서 괜찮다는 건 아니한 해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청군이 모든 군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의 산청사랑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산청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 또는 축소된 축제와 행사 예산으로 35억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동군의 1호 아너소사이어티인 엄상주 주식회사 복산나이스 명예회장이 1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 25만 장을 기부했습니다. 기부한 마스크는 13개 읍면 사무소를 통해 하동군민 1명당 5장씩 배부됩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비대면 경제팀을 신설해 18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렴한 중개수수료의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구축하고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사업 진출을 위해 마케팅 교육과 관련 플랫폼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경남중기청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검색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2021 시즌 NC다이노스의 선전을 기원하며 BNK 야구사랑 정기 예금을 출시했습니다. 판매 한도가 5천억 원인 이 상품은 NC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면 0.1%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NC의 성적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가입자 1명을 추첨해 SUV 차량도 제공합니다. 창원시가 지난주에 발표한 결혼 드림론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자 허성무 창원시장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결혼 드림론이나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책에 대해 소외감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잘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